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샌드TV의 남남북녀 코너를 진행하게 될 남남의 김수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녀의 최경희입니다.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가 지금 해방 이후에 서로 상이한 정치 체제와 발전 경로를 겪고 있는 남북한의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남한 정치, 북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네, 요즘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75주년 건군절 때 화성 15형, 17형 이런 막 큰 포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와 함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의 딸 네. 김주혜 씨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잘 매치가 잘 안 됐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죠. 그 열병식에서 네. 자제분이 가장 애용하는 사랑하는 에마라고 네.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에마라고 한다면 아마도 4대째 그 세습 지금 3대 세습이고 김주혜 시대가 되면 거의 이제 4대째 흘러가는 건데 이제 에마를 너무 좋아했던 이런 혈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백마, 네. 백두혈통 뭐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은 김일성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할 때 백마 타고 활동했다고 선전전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네. 백두혈통 그러면 말 그래서 근래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이라든가 몇 군데 말 타고 나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백두산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주 말 타고 전력 질주하는 맞아요. 네. 기록 네. 영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승마에 정치 상징성을 크게 부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김주혜가 후계자는 아닌 것 같다.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수업을 하지 그렇게 드러내놓고 수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때 아닌 너무 이른 시기에 10살 난 아이를 그렇게 주목받게 하고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듯이 모두가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계획하에 이제 이렇게 전개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의도는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김주혜 씨가 등장을 한 게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딸을. 근데 남북미 간에 이제 핵 협상이 진행될 때 어떤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냐면 우리 아이들까지는 핵을 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작년부터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김주혜 씨가 언론에 한 6번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핵 발사장에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 보면 국내 언론인들은 핵무기는 미사일은 안 보고 딸만 보는 현상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일종의 선전전이나 여론전이 좀 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김여정을 등장시켰다던가 리설주를 그 전에 등장시켰을 때 또 이번에 김주혜를 등장시켰을 때 거의 공통점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 주장을 매우 강하게 하던 시기에 고립된 상황.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이런 참신한 이런 그 아이템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가치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국제사회가 엄청 심각하게 보는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식되거나 좀 더 이제 지연시키는 작용까지도 북한은 필요로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일종의 프로파간다인 거죠, 뭐. 그렇죠. 네. 모두의 이렇게 그 시각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함으로써 본질을 은폐하려고 할 때, 이럴 때였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막 말을 타고 전력질주하는 사진이라든가 그렇죠. 추운 그 백두산에 흰 눈이 펄펄 내리는데 말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뭐 펄로 네. 내면서 아주 네. 소송하는 네. 느낌들. 그것도 일종의 상징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이제 갈등의 해소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한다면 상징적 조작
방법들을 또 정치 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 승마 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징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말을 호칭도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백마, 군마, 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제 김주애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뭐 김주애의 MR을 준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과 김여정이 함께 탔던 말은 백마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리설주를 비롯해서 당 간부들이나 그 주변 수행원들이 같이 탈 때 그 말들은 충성하는 충성심의 표현으로 이제 군마라고 하죠. 그래서 백마는 어쩌면 혈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마는요 1945년 이전에 식민지 시기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보면 일본 군국주의와 김일성이 싸웠다, 나라를 해방했다. 그때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군마를 타고 일본 놈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때 탔던 말은 군마이지만 사실상 이제 백마로 상징하고 대원들이 탔던 말을 군마로 상징하는 거죠. 준마는요. 그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에 북한에 준마 타는 처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의 그 현성월이 히트곡인데 그걸로 굉장히 히트쳤거든요. 그래서 그 준마는 무엇이냐 하면은 석도전의 시대, 그다음 전투적인 북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달리는 말을 지칭하는데 이것 역시 대중화된 말을 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호칭에도 혈통과 군 그리고 이제 대중화된 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체계가 정렬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저도 그래서 타고 있는 말이 어느 품종인지가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말인데 이게 1700년대에 그 알렉시스라는 사람이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말인 스메탄카하고 덴마크산 암마를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이제 종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이 말을 수입하려고 뭐 공짜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말을. 그래서 뭐 무기를 갖다 줬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말 때문에 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산 이제 북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거의 러시아산이고 작년에 2022년 51마리 정도의 그 러시아산 말이 수입됐다고 보도가 나왔죠. 북한의 그 유력 일간지와 중앙 TV에서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뭐 최고의 스포츠로 이렇게 승마를 부각하고 있는데 2013년에 이제 평양시 미림구역에 이제 승마 클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크기는 상암동 이제 월드컵 경기장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말을 선별해서 이렇게 수입해서 들여오는 이유도 들였던 비용보다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북 제재는 안 걸리나 봐요, 말은. 그거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껏 수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인권의 문제에서 보면은 말목이라든가 말을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굶주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유희가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북한 주민들은요 요즘은 그 승마 클럽부가 있어서 돈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승마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마라고 하면은 김일성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백두산에서 정말 그 엄동설안에 그 막 흰 눈이 가득한데 이제 그 백마를 타고 일본 군국주의와 싸우던 모습들을 너무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그걸 연상시키거든요. 사실 김정일이 애용했던 에마는 이름이 매봉이라고 해요. 그 매봉을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건데요. 뭐 어를로브 종이라고 하네요. 특급종을 김정일이 그렇게 애용을 했다고 하고 1963년부터 2011년 사망할 때까지
8번이나 와. 예, 승마를 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김정은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는 386번 뭐 이런 정도의 그 엄청난 횟수를 기록하는데 그 일단은 계산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북한이 예, 이렇게 예.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데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패밀리가 갈 수 있는 각 지역에 이런 별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별장들이 예를 들면 뭐 문산 초대소라든가 평양시 강동구에 있는 초대소 그리고 그 창성 초대소 뭐 이런 초대소들에 거의 승마장을 두고 있고 유희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유희시설만으로는 온 국가에 이렇게 상징화를 할 수가 없죠. 네. 백두산이 사실은 백두산하고 이제 김정은 가게는 사실상 어떠한 인연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소련에서 88 요단으로 활동하다가 대위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왔고 45년 9월에 입성했죠. 그리고 김정일은 또 그때 이제 그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상징성을 만들어서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백두산을 활용한 건데 김정은이 들어와서 사실상 그 백두산을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 세습의 매개체 역할을 백두산에 부여했고 그리고 백두산은 멎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활동량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백마가 있었고 군마는 그 충성심의 표현이고 지금 현재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마를 탄 기분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의 상징성 그리고 전투력의 상징성 또 더 중요하게는 말을 타고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승리자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정치적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백두산은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영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산에서 우리 이제 뭐 말을 탔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듣는 와중에 소위 북한의 인민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네. 노동을 할 때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으로 천리마 운동, 네. 말리마 운동 이것도 다 사실은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해서 그렇죠. 네. 이제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네. 사회주의 성과를 내자. 근데 뭐 천리마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말리마 운동은 좀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 스포츠가 되고 또 귀족층들이 이것을 따라하고 싶은 당 간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승마장에서 네. 고급 간부들이 말을 사교육을 받다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당 교육부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즐기거나 이제 입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조직적으로 또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고액의 돈을 받고 사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중에 좀 삐친 사람이 거기서 지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좀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당 교육부에 조사를 나갔다고 했는데 사교육이 금지된 북한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암거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붙은 거 같아요. 네, 붙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 가곡 중에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게 네. 뭐냐면 그 중국에 있는 만주 용정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 네. 거기에 보면 그 말 달리던 선구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던 선구자 저희가 생각하는 항일 운동의 모습 그러면 뭐 그 윤동주라든가 뭐 이런 네.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네. 어느 가게에 어느 김씨 일가의 상징을 위해서 또 그 말달리자가 쓰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김주애가 등장하기 전에 원래 11월 달에 이제 그 화성 17형 발사의 그 발사장에 김주애 같이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12월에는 그 소년단 대회를 했어요. 평양에서. 그러면 소년단원이라면 14살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시계를 선물했단 말이죠. 네. 선물하고 나서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고 사랑하는 에마라는 호칭이 또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 두고 있는 김정은의 심정, 어쩌면은 그동안 이제 사회 질서가 문란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혼란 속에서 지금 학생들부터 제대로 교육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선물했다고 해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는 그것을 시간을 상징하는 시를 김정일이 이름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수룡님 건강을 위해서 어쩌면 쉬는 시간이 1초가 1시간이 되어줄 수 없을까 아마 이런 시여서 엄청 많은 학생들의 동심 세계를 흔들어 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물질 시계 자체를 선물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장 상징성 있는 노래가 발걸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발걸음과 함께 호흡도 숨결도 함께 하자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시계를 같은 시간에 같은 초 같이 숨결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계를 선물했다는 것에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주애가 정말 준말을 타고 나와서 그 앞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그 말 이야기를 가지고 좀 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는 사회 현황, 예를 들면 뭐 남북한의 출산율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왜냐면 중요하죠. 저희 지금 남한에서는 출산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도 어떤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훈련이 진행되면 또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뭐 동원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남남 북녀 코너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남 북녀 코너는요 분단되어서 우리가 70수년을 갈라져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이제 가상 현실에서만이라도 함께 통합하고 함께 생각하는 또 같이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각을 부여하고자 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제 한반도 정세를 함께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